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모두 올라가고요. 상승 종목 개수가 훨씬 더 많은 장이 3거래일 연속해서 진행됩니다. 기존에는 2차 전지만의 쏠림이었다면 최근에는 2차 전지와 다른 섹터가 같이 올라가는 순환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온기 퍼지는 섹터가 꽤 많은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과 함께 시장 분위기 먼저 짚겠습니다. 머니맵 열어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쪽도 오늘 괜찮아요. 그런데 최근에 탄력 대비해서는 어찌 보면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다른 성장주 단의 관심도가 더 높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가장 눈에 띄죠. 카카오 6% 이상 올라가고요. 네이버 어제 7% 급등, 오늘 추가 상승입니다. 그 밖에 바이오나 AI 다른 성장주들의 탄력 좋습니다. 다만 2차 전지는 분위기 괜찮고요. 언제나 오후장에 탄력을 더 키웠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오후까지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전략들 나눠갈게요. 일단 오늘 AI 쪽이 가장 강합니다. AI 소프트웨어 혹은 AI 기술 가진 업체들의 주가 탄력 너무나 좋은데요. 어제도 그랬고요. 결국 8월 24일에 있을 네이버의 생성형 AI 서비스 모멘텀, 그게 자극이 됐어요. 이 AI 기술주도 어떻게 보십니까? AI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분야, 로봇과 같이 말씀드리고 네. 있죠.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테마로만 끝날 게 아닐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AI, 로봇에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나라의 IT 대표주죠. 네이버, 카카오가 거기에서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AI가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말로 AI를 기반으로 해서 실적이 크게 나와서 지금 주가가 선행해서 움직이는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의 피크아웃 얘기는 이미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물론 인하에 대한 힌트를 연준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를 굉장히 우려했는데 연착륙으로 갈 것이다라고 연준에서도 선을 긋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되면 당장 나오는 실적의 숫자가 안 바뀌어도 뭐가 바뀐다? 밸류에이션이 바뀌는 거예요. 네.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 밸류에이션을 새롭게 부여를 해서 팬데믹 기간 지나고 어려울 때 금리 올라갈 때 성장성 있고 모멘텀 있는 종목들 깎이는 게 맞아라고 했다가 지금은 다시 유동성이 시장으로 조금씩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네이버와 카카오뱅크도 그렇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을 크게 부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가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그런데 투자하려고 주가를 보면 어떻게 돼 있다? 30%, 50% 올라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면 어제 오늘 한 10% 오른 네이버에 투자하시겠어요? 지금 중장기로 놓고 봤을 때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흐름 자체가 일단은 금리 인상이 피크를 쳤고요. 네. 여기에서 설사 한 번 더 25bp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장에 과연 우하향 쪽으로 가는 큰 방향의 물꼬의 전환을 만들까? 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닙니다. 네. 이미 시장은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로 놓고 보면 좋아요. 하지만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과연 안전자산에 들어가 있는 유동성들이 전부 다 시장으로 들어왔냐? 리스크 자산으로 들어왔냐? 아직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네이버, 카카오 잠깐 사서 수급으로 올리다가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후반에 2차 전지 쪽이 다시 강해지면서 네이버, 카카오가 윗꼬리를 달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섹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조선도 실적 좋죠. 거기다 반도체 종목들도 엄청나게 움직이는데 각각의 섹터가 지금 시총이 작지 않아요. 로봇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동성들이 자리를 찾아서 단기간은 조금씩 옮겨 다님에 따라 주가의 등락이 수급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건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반도체와 2차 전지에 어찌 보면 좋은 순환이 일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 낙수효가 다른 섹터로도 수급 이동 등이 보이는데요. 바이오 쪽도 나름 우리 있다라는 존재감을 피력하고 있는 최근입니다. 특히나 8월에 이제 세계 폐암학회, 유럽 종양학회 이런 것들이 9월에 있으니까 8월에 미리 좀 선반영해서 봐야 된다라는 시각도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제약바이오 오늘 좀 선전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시각은요? 제약 바이오라는 섹터긴 한데 이쪽도 지금 AI가 붙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르니, 뷰노, 딥노이드 이런 종목들이 처음에 물꼬를 터주면서 미용 의료기기, 덴탈 이런 쪽들의 흐름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유한양행 이런 쪽의 큰 종목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와 정말로 밀접하게 관련이 돼서 매출, 지금 당장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지 않아도 돼요. 다만 그 제품들의 아니면 약품 같은 것들의 기대감이라던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요. 매출의 폭이 정말로 큰 폭으로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무조건 제약 바이오다에서 바이오단에서 많이 빠져 있으니까 무조건 이것도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옥석 가리기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짚어봤습니다. 저희 이야기 나누고 있는 가운데 지수 탄력은 조금 더 세지고 있네요. 자, 이제 종목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사용관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잠금 해제 해보죠. 퓨런티어입니다. 테슬라의 눈을 만드는 회사. 올해 정말 만만치 않게 오른 종목이에요. 맞아요. 퓨런티어 포인트 열어볼게요. 네. 자율주행. 자율주행에 대한 뭐 테슬라의 올해 연말까지 완전 자율주행 코멘트도 있었고 현대차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뭐 강화하겠다라는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이쪽이 계속 주목받고 네. 결국 그 차들이 돌아다니려면 눈이 필요하니까 맞아요. 카메라 이 논리더라고요. 네. 항상 자율주행 제가 말씀드릴 때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과연 자율주행 완벽한 4단계, 5단계까지 갔을 때 차 안에서 뭐 할 거냐. 이렇게 딱 뒤로 시트 제쳐놓고 안에서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차량이 영화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율주행은 필연적으로 옵니다. 다만 문제는 그 타이밍이에요. 언제 오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텐데 결국 테슬라도 아직까지는 2단계 정도에 머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건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테슬라의 강점은 뭐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기차, 친환경차에 접근을 하면서 여기에서 주행거리, 즉 다시 말하면 빅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황이 쌓이고 있다는 건 향후에 자율주행에 엄청난 강점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퓨런티어 같은 업체들이 결국에는 지금 보시는 대로 0단계부터 레벨 5까지 갑니다. 총 6개의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자동화라고 볼 수가 있는 단계, 정말로 이 정도면 자율주행으로 들어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건 레벨 3부터예요. 정의는 조건부 자동화고 네. 제한된 조건에서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 언제든지 운전자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퓨런티어라는 업체는 이제 그 모듈, 카메라 모듈 같은 것들을 제조, 조립하는 검사 장비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에이더스라고 하죠, 우리가.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자율주행, 이런 쪽에 좀 특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핵심 센서들을 만드는데 이런 것들에서 글로벌 공정 장비 탑티어 1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을 누가 먼저 가장 빨리 해낼 것인가 하는데 일단 많은 이들이 이제 테슬라를 얘기합니다. 네. 이제 FSD 베타가 판매되고 있고 네. 그것이 이제 다른 업체들에게 나중에 제대로 완성도가 올라가서 판매된다면 완전 자율주행이 도래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자율주행하면 사실 테슬라를 빼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전엔 사실 테슬라가 자율주행에서 앞서 나가는 쪽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기술 단계로만 놓고 보면 아까 제가 레벨 2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상 높은 기술은 아니에요. 근데 이쪽이 무서운 것은 빠르게 카메라가 많이 달려있는 차량들을 보급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용자들이 이 차량을 전기차에서는 최고잖아요, 사실. 네. 많이 보급돼 있고요. 운전하면서 계속 빅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에이더스라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는 사실상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처음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죠. 그래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같은 센서들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올 거고요. 이런 기반 동작으로 인해서 어떤 사물을 인식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황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가 쌓이고 자율주행의 조건들이 최대한 많이 확보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테슬라, 글쎄요, 올해 말에는 레벨 4 이상 도달 가능하다라고 또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동안에도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생각보다는 기술의 진척 속도는 느립니다. 네. 하지만 결국에는 가야 될 길이다라는 건 확고할 것 같고요. 그만큼 자율주행에서는 테슬라가 예전과는 다르게 선도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업체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옵션이 최근에 증가하면서 관련한 장비 매출이 늘고 있다. 퓨런티어에 대해서 이런 의견 등이 많았었는데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결국 이걸로 돈을 제대로 벌고 있는가? 실적에 대한 얘기요. 네, 맞아요. 일단은 돈을 버는 게 중요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제약 바이오단에서 AI가 결합이 됐을 때 신기술이 결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영업이익이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필요로 하는 병원, 의원 이런 쪽들에서 협업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매출이 급속도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고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의 초기에는 이 제품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네. 근데 R&D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아직 적자구나. 이런 것도 때로는 캐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올해 1분기 만에 매출을 187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전년 한 해로 보면 270억 정도 달성했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만큼 지금은 스마트폰 카메라 이런 쪽 사실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자율주행단에서 전장 쪽으로 채택이 되는 카메라의 수가 점점 더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근데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52억 나왔거든요. 1분기 만에. 근데 작년 한 해에 16억이었어요. 이미 뛰어넘은 숫자가 매출의 증가와 더불어서 단가가 그만큼 높아지다 보니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다. 앞으로도 전장 쪽에서 이런 검사 장비라던가 많이 나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평균 판매 단가가 높은 쪽, 영업 마진이 높은 쪽이 점점 더 잘 되는 구조로 되는구나라고 실적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한 2% 올라서 34,000원대. 올해 나름 좋은 시세를 냈거든요. 맞아요. 네, 조금 길게 너무 짧게 보기보다는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력이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 근데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레벨업을 주가는 단계별로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가는 한 29,0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조금 편하게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은 본인의 매수 평단에서 한 15% 내외 정도로 잡으시되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45,000원 잡아본 이후에 향후 자율주행에 전장 쪽으로 얼마나 더 많은 카메라들이 빠르게 탑재되는지 그리고 실적이 얼마만큼 더 가파르게 증가되는지 보면서 추가 상향 여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5,000원 라인 보고 그 이후에 다시 AS에 나갈게요. 첫 번째 종목이 퓨런티어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시죠. MC넥스 오늘 전장 쪽 카메라 쪽으로 약간 마음을 먹으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핫하게 가는 종목들 따라가기에는 사실 단기 과열, 버블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면 과열 상태에서 분명히 이격 조정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것들 대비해서 못 올랐지만 분명한 빅트렌드인데 미리 들어가서 자리 꿰차고 있자. 오늘 이 전략입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한 종목으로서 MC넥스 첫 키워드는 실적 부진 꼽아주셨네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퓨런티어와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카메라 모듈 중에서 이게 스마트폰 이런 쪽으로 좀 치중이 많이 되어 있는 업체다 보니까 상당히 안 좋은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자동차 전장용 이런 쪽으로 지금 카메라 조립하고 검사 장비가 나가고 있고요. 거기다 자동화 공정 장비 이런 쪽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이 28억이에요. 그리고 2분기에는 10억 정도가 지금 컨센서스로 나오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에 집중된 구조인데 IT 세트 수요 증가 안 살아나고 있고요. 폼팩터 변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급증하는 이런 어떤 폴더블 같은 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스마트폰 시장은 여전히 죽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살아날 기미를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주가에 연동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동안 다른 카메라, IT 쪽 대비해서도 더 못 갔던 이유는 스마트폰 사업과 연동이 좀 짙었기 때문인데 다음 포인트에서 새로운 투자 메리트를 찾아봅니다. 전장이 미래. 말씀하신 대로 전장 관련해서 최근에 성과들이 많이 잡히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지금 전장 쪽을 사실상 빼놓고서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없는 모든 차량에 예전에 쓰던 전자제품에 들어가던 부품들이 차로 다 들어가요. 왜냐하면 차가 단순히 굴러다니는 예전 같은 차량이 아닙니다. 반도체 거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굴러다니는 서버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테슬라 모델 3인데 아까 이제 테슬라가 자율주행의 진심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총 들어가는 개수가 지금 카메라만 14개가 들어가요. 14개네요. 네, 이만큼 많은 눈이 들어가야지만 자율주행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확보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카메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레이더, 라이다 이런 것들까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많은 거리 그리고 앞에서 좀 예측할 수 있는 거리상을 넓혀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자율주행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겁니다.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나갈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14개 탑재되지만 점점 더 수량은 증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나가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모듈 대비했을 때 단가가 확실하게 높아요. 이번에 기아의 EV9이죠. 대형 전기차가 지금 네. SUV 형태로 나왔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추정을 해놓은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나가던 단가 대비했을 때 3배에서 4배 정도가 비싸게 판매 단가가 나가고 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량용은 당연히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눈으로 봐야 되는 걸 카메라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만큼 단가가 높아지고 이 스마트폰의 매출 비중이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네. 단가가 더 비싼 전장용이 그보다 빠르게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밸류의 리레이팅과 더불어서 당연히 단가도 높아지고 영업이익률도 좋아질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쪽 카메라 모듈은 또 AVM 카메라 적용이나 뭐 옵션 장착률이 올라가면서 이제 매출 단가가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가 실적 부진이라는 키워드로 시작해서 실적 회복이라는 키워드로 이어지네요. 네, 맞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재무제표를 딱히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네. 일단 실적이 스마트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 꺾였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직접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확 꺾이면서 계속 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이게 드디어 매출 1조 회복이 좀 눈앞에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장 매출이 당연히 스마트폰보다 올라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는 전장이 1,800억 수준의 매출을 보였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지금 2,500억 그리고 내년에는 3,200억 이상이 전망이 됩니다. 그만큼 단가가 높고 영업이익률 좋은 쪽의 매출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폰 때문에 디밸류가 되었던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유동성의 어떤 좀 홍수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어떻게 볼까요? 사실 7월 달부터 개인들이 연속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 사고 네. 있습니다. 외국인이 최근 며칠간 매수에 가담을 한 상황이에요. 네. 수급적인 흐름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그렇다고 아직 이게 정말로 바닥을 잡았다라고 얘기하기는 또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월봉상으로 봤을 때 밑에 하나가 보입니다. 120 월선이 보이고 있어요. 22,500원 정도 지금 현재가 부근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정도까지 그냥 편안하게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분할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의 매수 평단에서 손절은 본인이 감내하실 수 있는 정도 선으로 조절을 하되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한 38,000원 정도 잡아본 이후에 정말로 폭발적인 성장이 전장용 카메라에서 보인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상향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가격이네요. 38,000원 라인 목표가로 설정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매수는 성급할 필요 없는 어느 정도 조정 시 매수 관점 대응으로 정리할게요. 자, 오늘 두 종목 카메라 관련한 장비주, 모듈주 살펴봤습니다. 전장에 대해서 조금 관심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용 복귀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